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4일 화요일 오후 3시 52분입니다. 제가 내일부터 해서 3일 동안 좀 놀러를 갑니다. 수목금 이렇게 놀러를 가서 내일부터는 좀 핸드폰으로 영상을 녹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로 녹화하는 것보다 좀 화질이 좀 떨어지고 좀 보시는데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필 지금 놀러 가는 타이밍이 딱뭐 은행 망한다 또 그리고 뭐 물가지표가 발표된다 이런 상황이라서 조금 좀 깨름직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럼에도 놀러 가야겠죠. 제가 뭐 시장 앞에 앉아 있는다고 뭐 오르는 물가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뭐 떨어지던 주식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다 앞으로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작 지금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좀 뭐 제가 영상을 뭐 핸드폰으로 올린다라고 해서 너무 뭐 당황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것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주식시장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고점과 고점 연결해 보시고 저점과 저점 연결해 보시고 선을 그어 보세요. 저점과 저점끼리 고점과 고점끼리 그럼 어떤 일정한 추세라는 게 나오죠. 이거 추세가 바뀌는지 잘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얘가 추세를 뭐 돌파 한착한다 그럼 위쪽으로 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맞춰 대응하면 되고 얘가 아래쪽을 붕괴시킨다 그럼 지금 하락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겠구나 생각하시고 여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되겠죠. 그죠? 뭐 매일매일 변동성은 커질 수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슈가 많이 있고 앞으로 은행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급등락을 반복할 수 있지만은 매일매일 지가 급등락을 반복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런 패턴을 갖고 움직인단 말입니다. 추세를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추세에 신경을 쓰시면서 매일매일의 변동성에는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놀러 가기 전에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놀러 가겠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좀 했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보시다시피 비교적 잘 마감했습니다. 심지어 이 나스닥은 상승 마감하기도 했죠. 이게 왜 그랬을까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축 우려 완화로 생각을 해서 이번 은행 파산 이슈를 긴축 우려 완화의 재료로 그 해석을 해서 호재로 해석한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여전히 은행권의 이런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불안감이 있다. 그렇게 해서 하락한 것도 있거든요. 이거를 호재로 해석하기도 하고 악재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나마 미국은 뭐 역시 넘버원 국가라서 역시 큰형님 국가라서 그런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이렇게 잘 선방을 했으면 오늘 세계 증시도 선방을 했었으면 참 맞는데 오늘 세계 증시는 일단은 물 말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스닥 상승하기도 했는데 오늘 보시면 아시아 전반적으로 약세고 지금 보시면 유럽도 제법 분위기가 일단 안 좋게 출발할 뭐 그런 예정인 것 같아요. 그죠? 딱 보시면 빨간색이죠.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강했는데 전 세계는 왜 이리 약하냐라는 생각을 여기쯤에서 해봐야 되는데요. 제 생각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약간 좀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위기의 한복판까지는 아닙니다. 아직 보면은 이제 좀 위기가 시작되려나? 라는 이 정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슬슬 이제 위기감이 좀 차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어, 이런 상황에서는 돈이 어디로 갑니까? 안전하다고 소문난 대로 갑니다. 예. 여기가 좀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한 대로 간다고요. 근데 어디로 갈까요, 그럼? 미국이 안전할까요? 뭐 유럽이 안전할까요? 아시아가 안전할까요? 당연히 미국으로 가겠죠. 미국 기축통화국으로 이런 위기, 이런 준위기, 이런 상황에서는 귀축통화국으로 돈이 빨려 들어간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보시면 은행이 망하고 있는 건 미국의 은행들이 망합니다만은 오늘의 낙폭 같은 걸 보면 아시아가 더 많이 빠지고 뭐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준위기 상황으로 오긴 온 것 같습니다. 위기에 준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아직 이게 이제 큰 위기다라고까지 아직은 말씀 못 드리겠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큰 위기로 터질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뭐 안전자산 선호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약간 안전자산 선호하는 그런 개념에서 미국 증시는 잘 버티고 아시아와 유럽이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비록 망한 건 미국 은행이지만 세계가 더 약하다. 미국이 오히려 강하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볼 필요 있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에도 사실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미국이 망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일이 있었죠. 예. 미국이 망한다고 해도 달러가 강세가 나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번에도 약간 지금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뭐 딱 그거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런 느낌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나 좀 전반적으로 좀 내용을 좀 볼 건데요. 한국 증시 좀 먼저 볼까 합니다. 일단 한국 증시 보시면은 뭐 이런 그림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도 미국 증시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급락했죠. 솔직히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아침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러다가 오늘 저는 반등할 거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좀 보긴 봤습니다. 왜냐면 이제 시작할 때부터 전일 저점을 깬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자리에서 시작을 하긴 했고요. 물론 지지선 아래에 있었지만 비교적 괜찮은 자리에서 시작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미국 증시가 어젯밤 잘 버텼기 때문에, 특히 나스닥이 긴축 우려 완화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 증시도 긴축 우려 완화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근데 보시면 오늘 일단 대폭락을 했단 말이죠. 또 오늘 좀 많이 빠진 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안전자산 선호 이런 개념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오늘 한국 증시가 빠진 건요. 결과적으로 뭐 저의 어떤 긴축 완화 이런 생각은 오늘 한국 증시에 반영이 되지 않은 거고, 그게 오히려 안전자산 선호로서 뭐 미국 증시로 돈 빨려나감, 한국 증시 매도 뭐 이런 흐름이 나타난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는 그래서 빠졌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 정도는 사실 아직 빠진 게 아니긴 합니다. 한국 증시 입장에서 보면 이제서야 이제 조금 빠진 거예요. 이제서야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증시는 비교적 좁은 뭐 하락 채널형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요.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거는 변동성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에서야 이제 조금 빠진 거고요. 오늘에서야 이제 오늘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하락 추세가 좀 강화된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조금 전에 그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가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추세선을 오늘 확 깨고 내려간 거잖아요.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은 이제 추세선이 뭐 예를 들어 뭐 여기가 저점이라 치면 이런 식으로 이 추세선이 이제 그 기울기가 좀 가팔라지는구나. 하락의 기울기가. 그럼 당연히 하락의 기울기가 가팔라졌으니까, 강력한 매도세가 나와서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고 하락의 기울기가 가팔라졌으니까 반등할 때도 다음번에 약하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겠고, 다음번에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최소한 여기 있는 이 검은색 선까지는 올라올 수 없다라는 가정을 갖고 베팅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다음번에 그럼 이렇게 아래쪽으로 계속 이렇게 하락이 연장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요 검은 선으로 빠졌다면 이제는 이런 식으로 빨간 선으로 좀 기울기가 가팔라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딱 생각하면 돼요. 뭐 오늘 빠졌으니까 뭐 어떻게 되고 그런 생각까진 뭐하고, 그러니까 뭐 오늘 빠졌으니까 장차 금융위기로 가고, 아직 그런 생각까진 뭐하고, 그냥 냉정하게 딱 지금 제가 이야기한 여기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빠졌는데 하락의 기울기가 조금 더 가팔라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냥 딱입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늘 밤에 중요한 이벤트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뭐 솔직히 여기서 하락이 끝나고 뭐 적당히 또 반등을 하면서 이 정도에서 하락의 기울기가 조금 가팔라지는 걸로 끝날지, 아니면 하락의 기울기가 왕창 가팔라질지는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하여튼 근데 지금 일단 하락하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계속 봐주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주식 사면 안 되겠죠. 당연히 매수세가 안 보이는데 왜 주식을 사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자리고, 그리고 이게 차트 분석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래쪽으로는 지금 지지선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거 290까지는 그냥 수월하게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 물론 하루 만에 빠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290까지 좀 올라갈 때 한 3, 4거래일 시간 걸렸으니까 내려올 때도 그만큼 이상은 시간 걸릴 수 있겠구나 생각하긴 해야 되겠죠. 근데 아무튼 지금 이 아래쪽으로 일단 굳히기가 들어간 거고, 레벨 다운 311, 312란 자리가 완벽하게 붕괴가 된 거고, 이건 힘을 쓴 겁니다. 이거는 시세의 시작으로 보면 됩니다. 뭐 단기 낙폭과대 뭐 그런 이야기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떤 이 하락 기울기의 강화, 뭐 어떤 새로운 시세의 시작, 여기 중요한 지지선 붕괴, 굳히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시세의 시작을 하는 새로운 장대 음봉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시세의 마감을, 이 하락 추세를 끝내는 장대 음봉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요, 그죠? 지금 상황에서 이거는 더욱더 하락이 가팔라지는구나, 이제 새로운 더욱더 강력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변곡, 그런 시작으로 해석하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풋옵션의 관점으로 봐도 똑같아요. 풋옵션 관점으로 보시면은 박스권에서 거의 한 달 동안 힘을 모았고요. 이제서야 의미 있는 장대 양봉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새로운 시세의 시작으로 보는 게 적합합니다. 다만 얘가 계속 스트레이트로 내일도 쉬지 않고 모레도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 뭐 내일 좀 쉬었다 모레 좀 쉬었다 다시 한번 올라갈지는 알 수 없는 거고, 어떻게 올라갈지는 모르는 거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오늘의 이런 증시 하락, 오늘의 풋옵션의 상승이 어떤 새로운 시세의 시작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달 동안 힘을 모았는데 꼴랑 이거 장대 양봉 하나로 끝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로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몇 번 더 시세를 좀 분출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금융위기가 온다고 함부로 김치국 드시면 안 됩니다. 이 금융위기고 뭐고 일단 뭐 그런 뭐 하락 10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거면은 아래 있는 이런 지지선들 290, 280 이런 전저점 자리들을 붕괴시키고 나서 이제 뭐 하락 10하고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안전하겠죠. 뭐 물론 지금도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건 다소 설득력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너무 좀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냉철하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중요한 건 어떤 새로운 시세의 시작으로 보는 뭐 그런 개념의 오늘 하락이 등장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변동성 지수의 관점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변동성 지수의 관점으로 봐도 이 오랜 박스권, 오랜 저항 이런 자리를 지금 넘어서고 고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은 사실상 이 작년 한 11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4개월 넘게 빅스가 하방 정직성을 만들고 나서 이제서야 첫 시세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좀 상승에 대한 목표치가 크게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좀 굉장히 좀 어떤 기술적인 이런 분석에 대해서 비교적 좀 강하게 이야기하긴 했는데요. 물론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미국 물가 지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어느 정도 뒤집어질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의 이런 모습들은 워낙 오랫동안 버텼던 그런 저항을 돌파한 척하고 오랫동안 지켰던 지지선을 붕괴시키고 하락의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솔직히 이미 물가 지표가 발표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한국 증시는 일단 단기적으로 더 쏟아지겠다라고 거의 뭐 도장을 찍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일단 요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세게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뭐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 물가 지표가 오늘 밤에 이제 발표되긴 될 건데 뭐 지난번에 제가 연준 통화정책 보고서 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실 그 기름값 떨어져 가지고 CPI가 떨어졌던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 물가가 많이 하락하긴 했는데 디스인플레이션 되긴 됐는데 이게 뭐 서비스 물가나 부동산 가격이나 뭐 이런 게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고용도 굉장히 타이트하고 지금 물가 떨어진 건 오직 기름값 떨어져서 그런 건데 기름값이 몇 달 동안 박스권이니까 더 이상 CPI가 떨어질 건덕지가 없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CPI도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여전히 계속 계속 좀 인플레가 좀 찐득하게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단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일단 좀 부정적으로 좀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뭐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요. 대응 어떻게 해야 되냐? 수익 났으니까 팔아먹어야 돼요? 인버스? 아니죠.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새로운 시세의 시작일 수 있다 이런 말씀드렸으니까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뭐 수익 누적시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코스닥은 뭐 일단 뭐 아직까지도 근데 중요한 그런 저항을 붕괴시키지는 않았습니다. 1100이라는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런 자리 좀 확실히 붕괴시키는 거 보고 더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은 아직은 조금 좀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이러다 1100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면 박스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거는요. 원달러 환율도 뭐 지금 딱히 뭐 할 말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292원 이쪽 부근에 가면 일단 달러 한번 매수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달러 매집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물론 뭐 달러는 지금 환율은 뭐 제가 특별히 드릴 만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박스권에 와 있고 그런 상황이라. 하여튼 오늘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한국 증시가 크게 떨어진 거는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긴축 우려 완화로 인식이 될 수도 있었는데 저렇게 오늘 한국 증시가 떨어진 걸 보면은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뭐 글로벌적인 침체 가능성을 반영하는구나.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뭐가 세상이 잘못될까봐 벌벌벌 떠는 과정에서 신흥국 주식을 막 집어 던지고 있구나. 그런 측면으로 보시는 게 좋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실제로 안 그래도 아침에 좀 보여드리려 하긴 했는데요. 깜빡한 건데 제가 요즘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각종 CDS 프리미엄들이 막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요즘에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뭐 부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뭐 그런 지표를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뭐 심심찮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지금 완전한 안전자산 선호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네, 일단 슬슬 이제 오늘 물가 지표를 앞두고 그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자연스러운 거긴 해요. 은행 망한다 그러고 있으니까 뭐 신흥국들이 벌벌벌 떠는 거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하죠. 그래서 뭐 이런 모습들을 일단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나라 오늘 뭐 다른 그저 한국 주식들 뭐 딱히 뭐 볼 거 없습니다. 삼성전자 잘 빠지고 있고, 이것도 작년에 하락 목표치 열린 거고요. 어디까지? 저 밑에 55,000원까지 일단 목표치 열려 있는 거고, 급락 폭락 위험입니다. 물론 근데 이제 뭐 단기적인 건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오늘 밤 물가 지표를 재료로 해서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런 건 알 수 없는데, 하여튼 하락 목표치는 열렸다고 보는 거고, 하락의 기울기도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고 하락 추세 강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요? 아직까지 뭐 상승 추세 중이긴 하다고요, 그죠? 아직까지 큰 그림에서 보면 삼성전자도 이렇게 상승 추세 중이니까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죠? 하지만 아래쪽으로 뭐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다고요. 뭐 이런 거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하여튼 뭐 그래서 특별히 뭐 다른 건 드릴 말씀 없고, 에코프로비엠도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21만 원, 뭐 20만 원 이런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기준은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쭉 좀 살펴봤고요. 그 뭐 장단기 금리 이야기를 좀 잠깐 좀 할까 하는데요.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연내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확 축소가 됐습니다. 확 축소가 됐어요. 제가 이제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드리긴 했죠, 여러분들께.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었다가 여기서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증시가 항상 대폭락을 했었다.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야, 그럼 이제 장단기 금리가 10년물, 2년물이 어젯밤에 보니까 이렇게 급반등을 했다. 이제 그럼 장단기 금리가 완전히 정상화되는 시작이냐? 이제 신호가 나온 거 아니냐? 라고 뭐 그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솔직히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장단기 금리가 정상이 되면서 증시가 대폭락하는 거는 이게 언제 이제 이게 정상화가 되냐면, 언제 그렇게 제대로 정상화가 되냐면, 연준이 금리 인하하면서 정상화가 됩니다. 연준이 어떤 위기가 생겨서 이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하는 때가 있거든요.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하면은 이 단기물 금리가 쭉 내려오면서 장단기 금리가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정상화가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증시가 항상 폭락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장단기 금리가 지금 역전이 돼 있던 게 정상으로 가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이에요. 연준이 빨리 금리 인하 결정을 내려야, 빠른 금리 인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런 결정을 실제로 시행을 해야 이게 이제 정상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많이 멀었죠. 예를 들면 이번 3월 달에 여전히 25bp 올린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 여전히 뭐 그런 확률들이 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아직까지 이거 완전 정상화까지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당장은 이거 정상화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분명히 굉장히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는, 이번 은행 파산이 굉장히 큰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 지금까지 아래쪽으로 쭉쭉쭉쭉 오고 있었는데요. 좀 오래간만에 의미 있는 매수세 정도는 보여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시면 장단기 금리가 차트상으로 쭉 하락을 해오고 있는데, 가장 멋지고 가장 좀 의미 있게 튀어오른 게 이번 처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번에 은행 망한 사건이 분명히 채권 시장에 뭔가 굉장히 큰 신호가 되긴 된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신호가 이제 나온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이렇게 된 게 최근 한 3, 4거래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집니다 라고 딱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뭔진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신호가 등장하고 있다. 지금 금융시장이 굉장히 격변기에 들어갔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좀 집중을 하는 편이 좋긴 하겠죠. 이 정도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이거 보고 지금 당장 이제 금리가 당장 정상화되니까 뭐 연준이 당장 금리 인하하고, 아직 그렇게까지 해석은 좀 어렵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뭐 이거 켠 김에 저기 뭐 중국 증시하고 이런 것들 좀 오늘 간단하게 볼게요. 이거 중국 증시인데요. 아직까지 이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지 않았습니다. 붕괴가 돼야 하락 추세 전환이죠.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다. 그리고 뭐 위안화 이런 것도 뭐 그렇습니다. 위안화 이런 것도 7위안 싸움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긴축 우려가 뭐 좀 사그라들었다면서 위안화는 오히려 지금 강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위안화 떨어지는 게 강세죠. 이게 아래로 가는 게 강세입니다. 위안화 강세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아무튼 뭐 아직 위기는 뭐 계속되고 있고 뭐 이런저런 점들, 오늘 밤에 물가 지표도 있고 이런저런 점들이 있으니까 뭐 당장 뭐 이걸 가지고 야 이제 7위안 싸움은 끝났고 이제 죽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전히 이제 그 위안화도 이제 좀 혼란스러운 구간 안에 들어온 건 분명하죠. 위쪽에 저항이 있고 아래쪽에 지지선이 있고 그런 구간이니까 여기서 충분히 다중바닥형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공간에 와 있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다중 고점형 이야기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물론 저는 이제 달러를 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어딘가에서 다중바닥형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겠지라고 그냥 추측은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건 이제 저의 의견인 거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제가 아무것도 드릴 이야기가 없는 그런 구간, 그죠? 위쪽으로 저항, 아래쪽으로 지지선, 그리고 위쪽에 저항 맞고 지금 제법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혼조한 구간 안에 진입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야기하면은 될 것 같고, 뭐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이제 다시 하락 추세로 일단 뭐 전환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지지선들, 이런 자리들 거의 다 이런 자리들 지금 그 전부 다 붕괴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솔직히 뭐 그래봐야 이거 워낙 오랜 박스권이라 뭐 제가 뭐라 의미하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근데 이제 오늘 밤에 뭐 미국 물가 지표나 이런 게 이상하게 나오면 뭐 계속해서 하락을 좀 이어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장 변동성이 워낙 커져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제가 뭐 단기적인 흐름, 오늘 밤이 어떻게 되고 내일 밤이 어떻게 되고 제가 그런 이야기는 이제 못 드립니다. 저 이제 뭐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제 뭐 매일 밤 어떤 뭐 이슈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이슈들의 영향이나 좀 분석을 해드리고, 논리적으로 보면 이럴 수 있는데 시장의 반응을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밖에 못 드리는 거고, 하여튼 증시의 변동성이 워낙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매일매일 흐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흐름을 맞추면 좋은데 못 맞춥니다. 평상시에도 맞추기 어려웠지만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를 보려 그래야 된다.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 연결해 놓으시고 선 그으시고 그거 안에서 움직이는 거 잘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 정도를 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 유럽 증시 참고로 참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독일 증시가 어제 추세가 좀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중요한 자리는 일단 붕괴가 됐으니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래쪽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면 또 딱 중요한 지지선에 지금 딱 걸쳤죠. 그런 상황이라 일단 뭐 단기적으로 아래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아래쪽으로 볼 수 있고, 이 자리가 붕괴되는지 여부는 일단 오늘 밤에 또 보면 된다라는 거.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지금 뭐 좀 전에 뭐 일본하고 뭐 독일하고 그 중국하고 이렇게 일단 쭉 봤죠. 근데 대부분 보면 어떤 지지선 부근까지 다 내려왔죠. 얘도 지지선 부근에 있고 중국 증시도 지지선 부근에 있고, 이런 모습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증시도 좀 전에 보셨다시피 여기 어딘가가 또 중요한 또 지지선이 또 있단 말이죠. 지지선 부근에 다 있어요. 한국 증시는 어떻습니까? 한국 증시는 오늘 좀 오래간만에 물론 시세의 시작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해드렸는데, 한국 증시도 오늘 보시면 볼린저 밴드 하단을 찢고 나가서 좀 제법 그래도 좀 세게 빠진 편이긴 합니다. 오래간만에. 근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에 이 중요한 물가 지표 발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CPI 발표가 있는데, 이거 CPI 발표 전에 이렇게 시장이 좀 빠지는 게 이게 맞냐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하락했던 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가 그러니까 뭐 미국으로 뭐 자금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일종의 안전자산 선호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자금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 그런 식으로 설명도 드렸지만은, 한편으로 지금 이제 오늘 세계 증시가 그렇게 약했던 거는 이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올까봐 미리 빠졌다라고도 한편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생각해 보긴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물가 지표가 뭐 웬만큼 서프라이즈하게 나오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이거를 재료로 해서 일단 다시 일부 되돌림을 시도하지 않겠냐라는 막연한 생각 정도는 있는데요. 그거는 뭐 일단 물가 지표 보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이벤트인데요. 중요한 이벤트 발표 전에 시장이 좀 먼저 좀 많이 움직였다, 미리 겁을 먹고 지레 겁을 먹고 먼저 움직였다라는 그런 냄새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물가 지표가 중요한데요. 오늘 물가 지표 뭐 평상시에도 중요했지만 왜 중요합니까? 지금 이거죠. 지금 이제 연준이 이제 갈등을 겪기 시작한 겁니다.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데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 목표가 하나 있는 거고, 또 그리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이루어야 되는 목표가 또 하나 있는 거죠. 이거 두 개가 지금 상충을 하고 있으니까 연준은 지금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인 거고, 그래서 오늘 밤에 물가 지표가 더욱더 중요해진 거죠. 그죠? 오늘 밤 물가가 굉장히 높게 나와갖고 이 상황에서도 긴축을 해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금융 안정은 일단 놓쳐버릴 수가 있는 거고요. 다행히 오늘 밤 물가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예상치보다 낮아가지고 그래도 긴축 우려가 좀 사그라들면 연준은 금융시장 안정이란 이것까지 같이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게 방향성이 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일단 뭐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물가 지표 높게 나오면 오늘 시장은 진짜 대폭락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미 어느 정도 좀 빠진 측면도 있긴 있어서 솔직히 일단 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 추세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추세대로 간다. 이런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여튼 뭐 연준이 오늘 그래서 오늘 밤 물가가 어떻게 나올지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예상치는 5.5 써있네요. 지난번 값은 5.6이었고요. 코어 CPI하고 CPI 둘 다 좀 잘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쭉 본 것 같고, 미국 증시는 뭐 기술적으로는 뭐 맨날 드렸던 이야기들 그것만 하고 마칠게요. 3,900이라는 자리가 저항이죠. 지금 이 거래일째 굳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3,900짜리 가면은 반등시 매도 아래쪽으로 후려 팰 수 있고, 다만 이제 아래쪽에 지지선은 뭐 3,830 이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 붕괴되는지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결국 아래쪽으로 3,830, 위쪽으로는 3,900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있습니다. 그 자리 안에서 싸움을 하겠죠. 오늘 그리고 물가지표 지금 발표 전인데 딱 한가운데서 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면 되겠고요. 나스닥은 아직까지는 좀 강하다고요. 그죠? 긴축 우려 완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 좀 강해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11,780이란 자리 지지력 다시 한번 테스트할 수 있고, 위쪽으로 오르면 또 어딘가 또 저항이 또 있긴 있죠. 조금 올라가도 많이 오를 수 있고 떨어져도 많이 떨어질 수 있고, 위아래로 한 거의 2%씩 지금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룻밤에 2% 움직이는 거 지금은 매우 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위아래로 목표치만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밤에 뭐 그러니까 삐끗해서 시장 분위기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나스닥은 11,780 붕괴될 거고, 뭐 안 좋은 일 생기면 그저 S&P는 3,830 붕괴시키면서 목표치 저기 3,750까지 아래쪽으로 목표치 시원하게 열 거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좋으면 3,900 뭐 좀 넘어갈 수도 있고, 좋으면은 뭐 나스닥도 뭐 거의 12,200 이런 자리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물가 지표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요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뭐 당연히 나머지에 대한 반응도 다 똑같겠죠. 그죠? 뭐 긴축 우려 완화된다, 뭐 세상이 잘 풀릴 것 같다, 그럼 달러 쭉 떨어질 거고, 긴축 우려 심화된다, 그럼 달러 쭉 올라갈 거고, 뭐 그런 것도 다 아시죠? 뭐 긴축 우려 완화되면은 뭐 금리 쭉 떨어질 거고, 긴축 우려 심화되면 다시 금리 올라가면서 또 삐끗삐끗 할 거고,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그 은행 관련된 그런 이슈들 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겠죠. 은행주들, 주가들 이런 것들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야기들 좀 드려봤고요. 오늘 밤이 그래서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조금 집중을 해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